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하기편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자가 말했다. 예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조화라고 하는 건 화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 얘기하면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 선왕들도 조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는 아름다웠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조화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조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조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조화만을 추구하고 예로 조절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장의 12장의 제목을 조화와 균형, 주화와 예절의 균형, 바람직한 교육이란 조화와 원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화합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다른 분들이 논어를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논어를 갖다가 그 원어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특히 교육에다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교육에다가 적용해서 우리 그 자녀들, 젊은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특이하게 특색 있게 다른 분들보다 특색 있게 그 말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2장의 목적은 예와 조화, 예와 화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건 조화라고도 번역하고 화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조화를 이루기 위해 원칙 없이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 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조율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은 조화를 위해서 그냥 불만 없이 아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상사가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하면은 좀 찍히고 하니까 지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조화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않기 위해서 불만을 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급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조직이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조직이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화합은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화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팔러가는 당나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팔러가는 당나귀에 보면은 한 농부가 장터에서 나귀를 팔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아들과 함께 번갈아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그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걷게 하고 아버지가 타다니 참 비정하구나. 그러자 농부가 그 말을 듣고서 아들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참 없네. 늙은 아버지는 걷게 하고 젊은 놈이 타고 가자니 참 저거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는 함께 타고 갔습니다. 둘이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불쌍한 당나귀 혹사시키는군요. 참 저 사람들 인간이 틀려먹었어. 저 불쌍한 당나귀를 둘이 타고 가다니. 결국 농부와 아들은 나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나귀가 있는데 타지 않고 저렇게 걸어가더니 참 한심하네. 이처럼 남의 말에 휘둘리며 기본 없이 행동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화합이란 무조건적인 타협이나 상대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갈대처럼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단단히 받고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나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 불의를 외면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무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그냥 화합한다는 식으로 그냥 뭐 원칙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정의도 무너뜨리고 신념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화합이 아니라 무책임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합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보면 정작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은 유자가 말한 예와 화의 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 예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의 가치 원칙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들의 의견에 맞춰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유자가 말한 예와 화의 균형처럼 우리는 조화를 이루되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화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조화를 강조하는, 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추구하면서 원칙을 소홀히 한다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의나 학습 태도가 부족하다면 학문과 인격의 성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려고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 분위기가 그냥 흐트러지겠죠? 창의성을 존중하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라. 떠들어도 좋다. 이게 느슨하게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습의 효과 또한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엄격하게 그냥 규율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규율을 강요한다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강압적인 훈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화로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도 예와 원칙을 지키는 게 기본인 것입니다. 예와 원칙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조화와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육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와 도덕적 원칙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학이편 12장 조화와 예절의 균형, 바람직한 교육이란 그 화합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